17페이지 할 차례인가요? 네. 자, 우리가 이제 17페이지,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자, 독서의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제가 말씀한 게 아니라 선인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다독이라는 게 있어요. 다독이 뭘까요? 많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다문이라는 게 뭘까요?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책을 읽을 때 다문.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다상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 독서의 세 가지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 다독, 그 다음 두 번째 다문, 세 번째 다상량. 뭘까요? 다상량입니다. 다상량. 자, 다상량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거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기본서를 나가기 때문에 1월달, 2월달, 3월달, 5월달, 6월달까지는 기본서를 많이 읽어봐야 돼요. 기본서를 읽는데 뭐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뭐예요? 흰 거는 종이, 검은 거는 글씨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상량 많이 생각해달라는 거. 이게 바로 자기가 뭐예요? 발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봐요. 우리가 전주에 배웠던 뭐예요? 지적이란. 그러면 지적이란 뭐예요? 저 지자가 뭐예요? 땅지자죠. 땅의 뿌리가 뭐예요? 지적이죠. 그럼 지적이란 누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무엇을?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행위. 이게 바로 지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적은 뭐예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지적은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면서 발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주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걸 배웠어요.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바로 기초죠. 기초에서 우리가 잡을 게 뭐예요? 우리가 흐름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차를 잡고 개념을 잡았으니까 자기가 책을 읽을 때 자, 많이 생각하면서 책을 읽어달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그러면 거기 16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기본서 16페이지 제2장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의 등록이죠. 그러면 토지의 어떤 사람은 그냥 토지의 등록이라고 읽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발생하는 게 여기에서 뭐예요? 자, 지적의 3요소라는 게 있죠. 지적의 3요소 뭐가 있죠? 토지, 그 다음에 지적 공부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지적의 3요소라고 지난주에 배운 거고. 그럼 우리가 제2장에서 왜 이런 제목이 나오느냐? 바로 이거죠. 바로 토지의 등록이다. 그래서 제2장 무슨 등록? 토지의 등록. 자, 토지의 조사 등록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법조문에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고.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에서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이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야 돼. 왜 그러느냐? 법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들어와서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하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요. 왜 정하냐?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법조문에 그렇게 규정해놨다라는 거. 그러면 법률 규정에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그럼 여기에서 모든 토지는 영토의 영이에요. 영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돼. 바다예요. 바다는 영예의 영토예요. 영해죠. 그럼 등록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하천은 어때요?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죠. 그럼 하천이라는 지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바다는 등록 대상이 아니다. 바다를 메꾼다. 그럼 뭐가 튀어나오죠? 바로 간척지가 튀어나오죠. 간척지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공유, 수면, 매립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이거는 뭐예요? 표시예요? 권리예요? 표시에는 뭐가 있어요? 소재, 지방,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많이 생각하면서 책을 읽어야 돼. 그냥 생각 없이 책을 읽으면 해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발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지적소관청이에요. 지적소관청 의미상으로는 뭘까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요. 뭐예요? 이거는 지난주에 배웠던 직권이죠. 직권 그러면 뭐하고 튀네요?
필지. 소유자가 모르게 되면 통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지 사유가 발생하겠죠. 그럼 봐봐요. 자, 잠정 통지 사유가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뭐예요? 통지 사유가 아닌 걸 골라라. 그럼 결론적으로 누가 하는 거? 소유자가 신청한 걸 골라라. 이 소리죠.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요. 지적소관청이 직권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 그럼 직권 정리에서 뭐예요? 목차. 지난주에 잡았던 뭐예요? 자, 계획을 잡고 그다음 뭐예요? 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부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계리서 그 다음에 뭐예요? 결산, 지적정리. 지난주에 배운 게 여기까지를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17페이지 오른쪽 좌측 방주에 보면 뭐예요? 계획, 조사, 조사부, 결의서, 무슨 정리? 지적정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울 게 이제 요거죠.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또다시 출발을 해보죠. 자, 지적의 3요소는 뭐예요? 토지, 등록, 지적 공부죠. 그럼 여기에서 뭐를 붙여요? 단위를 붙여요.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래? 필지. 그래서 오늘은 자, 17페이지 제2절 필지. 이걸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자, 필지와 관련돼서는 거기 우측 방주에 보죠. 우측 방주에 보니까 용어 정리가 돼 있어요. 대통령이 필지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서 구획되는 무슨 단위? 토지 등록 단위. 그 밑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자, 필지와 관련된 요소는 이렇게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봐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 등록 단위가 가장 많이 출제됐고요. 자, 5개를 적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는 별표 하나가 딱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주된 토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필지가 됩니다. 자, 세 번째죠. 자, 그러면 이제 필지의 개념적 요소는 5개가 딱 거기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필지와 관련된 것은 5개 이렇게 해서 딱 첨가인 듣는 사람은 그 밑에 5개를 딱 적어서 필지란 그러면 조건 반사로 토지 등록 단위가 뭐예요? 필지. 자, 주된 토지, 종된 토지, 주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종된 토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종된 토지가 양입지.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상당히 어려운 개념은 이제 3번 개념이에요. 3번. 그러면 요거 3번은 우리가 조심해서 달아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몇 필지예요? 한 필지죠. 요거 몇 필지죠? 2필지죠. 누가 나눠놨어요? 국가가 인위적으로 나눠놨다. 그래서 인위적 개념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심할 거 가로 열고 요렇게 한번 써놓으라고 그랬죠. 자, 필지는 정확상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상 개념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지와 관련돼서는 봐봐요. 필지는 토지의 등록 단위로서 인위적 개념이 아닌 정확상 개념을 말한다. 어때요? X가 돼. 그래서 필지라는 것은 인위적 개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잡아놓고 가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키워드를 잡아야 되겠죠. 여기 키워드는 뭐예요? 소유. 여기에 뭐예요? 법이죠. 그러면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입히라고요. 여기에 바로 뭐예요? 지적이죠. 그러면 소유 지적, 법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 하나 나오겠죠. 그러면 그 옆에다 다시 이제 필지라고 쓰고, 필지와 대비되는 개념이 뭘까요? 이게 바로 핵지라는 겁니다. 핵지. 이 핵지라는 거예요. 핵지. 자, 핵지가 그러면 오래오래 못 간다고. 그러면 핵지는 어떤 학교는 교수님은 핵지를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요게 이제 돈이다. 돈은 어때요? 핵지 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가죠. 그래서 돈과 관련된 개념을 뭐라고 그래? 핵지라고 그래. 돈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용 경제활동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다가 자, 이용과 활동의 관점이라고 딱 써놔요. 그러면 일대 활동은 무슨 활동이냐?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경제적 개념이다. 이런 말을 써줘요. 그러면 필지와 핵지의 관계에서 필지는 소유의 관점이고 법적 개념. 핵지라는 것은 이용과 활동의 관점이고 경제적 개념이라는 거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그러면 필지와 핵지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요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하기를 전에 그러면 자기가 이제 필지 다시 한번 이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돼요. 자, 너 필지에 대해서 개념을 아니? 그러면 이제 봐봐요. 여기에서 한번 봐봐요. 자, 다독도 중요하지만 이제 첫 번째는 다상량이고 두 번째는 다문이야. 그래서 다문 스스로 뭐예요? 자기가 자문자답을 해봐야 돼. 너 필지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몰라.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필지라는 것은 자문하니까 첫 번째 무슨 단위죠? 토지, 등록 단위, 주된 토지고 인위적 개념이고 소유의 관점이며 법적 개념이다. 그러면 핵지라는 것은 이용과 활동의 관점, 경제적 개념 이렇게 이제 자문자답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설명을 들어요. 요거는 이제 쓸 필요가 없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봐봐요. 요거는 이제 몇 필지예요? 한 필지야. 그러면 여기 이제 평면도를 한번 걸어볼게요. 요거죠. 요거 무슨 평면 될까요? 주유소 평면도야. 주유소. 자, 그러면 봐봐요. 하얀 거는 뭐예요? 하얀 걸로 썼죠. 하얀 거는 필지야. 그럼 노란 거는 핵지예요. 그러면 경제활동을 몇 활동하고 있죠? 두 활동하고 있어. 그럼 법적으로 몇 필지? 한 필지. 경제활동은 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핵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요거에 관련돼서 그러면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건 몇 필지인지 한번 봅시다. 요건 몇 필지예요? 네 필지. 그럼 삼성에서 네 필지를 구입해서 여기에다 오피스텔을 하나 줬어요. 그럼 하얀 거는 몇 개예요? 네 개. 그럼 네 필지네요. 노란 거는 하나죠. 경제활동은 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결론 나왔죠. 그럼 여기에다 이제 적어봐요. 자, 그럼 법적으로 한 필지만 이렇게 살펴놓고 여러 핵지를 구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1핵지면 법적으로 뭐예요? 여러 필지를 구성할 수 있는 무슨 개념이에요?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야. 간혹가다 이제 필지와 핵지의 구별에서 필지와 핵지의 구별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법적으로 1필지만 경제적으로 여러 핵지를 구성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1핵지만 법적으로 여러 필지를 구성할 수 있는 무슨 개념이다? 상대적 개념이야. 그러면 필지는 다시요. 무슨 관점? 소유의 관점이고 법적 개념이고, 핵지라는 것은 이용과 활동의 관점, 즉 경제적 개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저희가 이제 예를 생각해서 법적으로 몇 필지? 한 필지, 경제활동, 두 활동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 몇 필지죠? 네 필지죠. 경제활동은 한 활동을 하고 있어. 그래서 한 핵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필지와 핵지의 구별력이 이제 탄생했고요. 근데 이 주유소와 주유기의 관계는 상당히 우리가 많이 시험에 여러 과목에서 연결이 돼요. 여기에 이제 그러면 한번 적어볼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주유소야. 이게 뭐예요? 주유기죠. 그러면 주유소는 우리 민법에서는 이걸 주물이라고 그래요. 주물. 이거는 뭐예요? 종물이라고 그럽니다. 주물과 종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주된 물건, 주유소, 주유기는 종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뭘 배워요? 주된 권리, 종된 권리라고 배우게 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물과 종물은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유추 적용한다라는 게 우리가 학설의 의도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어느 날 여기 이제 최근에 팔래요. 횟집하고 수족관이 있어요. 횟집하고 수족관. 이게 이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횟집을 팔았어요. 근데 횟집을 팔았는데 매도인이 수족관을 떼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매수인은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그래서 한판 붙었어. 법원에 가서 한판 붙었죠.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 이 횟집은 주물이고 수족관은 종물이라는 의미를 판시했습니다. 그러면 횟집과 수족관은 뭐라는 거예요? 주물과 종물의 관계. 그럼 결론적으로 주물과 종물은 임의 규정일까요? 강행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이야. 왜? 중개사가 특약을 잘 다뤄줘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횟집을 하게 되면 수족관은 따라가는 거야. 횟집을 팔게 되면. 근데 특약사항에 매도인이 팔면서 횟집은 팔되 수족관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떼가겠다. 특약을 달게 되면 그때는 수족관을 떼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특히 우리 중개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계약서에서 특약사항을 어떻게 달아나갈 건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 배웠네. 횟집과 수족관은 주물과 종물의 관계. 그러면 주물과 종물은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 그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또 하나 여기 봐봐요. 요게 뭐예요? 요거 뭐예요?
줄기가 비 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캡을 씌워놨죠. 이걸 바로 뭐예요? 읽어봐요. 이걸 주소 캐노피라고 그래. 이 캐노피 어는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요렇게. 이게 뭐예요? 비행기예요, 비행기 요 조정석 앞에 이게 바로 캐노피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캐노피는 지붕이죠. 그럼 주벽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럼 조정석 캐노피는 등기법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뭐 여러 과목에서 연결되죠. 학교론에서는 읽어봐요. 학교론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는 뭐예요? 필지와 핵지의 관계가 탄생하고, 민법에서는 이제 주물과 종물의 관계가 탄생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등기법에서는 뭐예요? 이걸 뭐라 그래? 주소 캐노피. 그럼 주벽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걸 생각을 해놓고,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을 딱 보고 가겠으면 이게 이제 5개가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무슨 단위예요? 필지란 토지 등록 단위고, 주된 토지고, 인위적 개념이고, 소유의 관점이며 법적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툭 치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배운 걸 활용해 먹어보죠. 몇 필지? 한 필지. 몇 필지? 두 필지죠. 여기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소유권자가 을이에요. 갑을 소유자가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이번에는 봐봐요. 갑입니다. 소유자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면 이때는 필지로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유는 동일하니까. 누가 동일하죠? 소유자가 동일하니까. 그렇죠. 결론은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갑이에요. 갑. 그러면 몇 필지? 하나, 둘, 셋. 세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떨어져 있으니까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연속성이네. 그러면 연속성은 뭐예요? 집안의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책을 읽을 때, 기본서를 읽을 때, 그러면 요거 이제 쑥 들어가서 거기 17페이지 한번 봐봐요. 이제 글씨가 살아서 움직이는데 1번 의부터 한번 보자고요. 자, 필지라면 지번 부여 지역에는 토지로서 소유자 용도가 동일하고, 동일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집안이 뭐야 돼? 연속된 토지를 기준으로 인위적 보이네. 인위적 줄 한번 쳐놓고, 자,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토지의 등록 단위는 형광펜을 딱 꺼놔서 나중에 이제 정리를 그렇게 정돈하는 거예요. 필지는 그러니까 정리 정돈하는 법을 뭐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토지 등록 단위가 뭐예요? 필지. 그러면 자, 면적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가 된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 요거는 몇 필지? 한 필지. 요것도 몇 필지? 한 필지죠. 그러면 필지는 면적과는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번으로 가죠. 이는 토지에 대한 물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고 거래 단위로서 개별화시키기 위해서 또 나오죠. 뭐라고 써놨어요? 인위적 줄 한번 쳐놓고, 법적 등록 단위 줄 한번 딱 꺼놓고, 법의 형광펜 딱 꺼놔야죠. 법의 형광펜 놓고 툭 치면 여기 봐봐요. 이제 이런 의미가 나오죠. 이게 우리나라는 그러면 무슨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법적, 법지적. 법지적이 같은 말이 무슨 지적이죠? 소유 지적이 돼. 그럼 발달 단계별 분류로서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 법지적. 법지적이 결론적으로 뭐예요? 소유 지적이죠. 영어는 어디를 근거로 하고 나오죠? 바로 목적에서.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목적이거든.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이다? 소유 지적이다. 자, 이번에 이제 그러면 3번으로 가볼까요? 필지는 임야도나 지적도의 지적 공백, 경계를,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 줄쳐놓으세요. 경계를 직선으로 생겨한 범위에서 토지를 말하고 잘라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핵심은 뭐예요? 좌표죠. 그래서 좌표로 연결한 표시.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이제 필지와 관련된 요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는 선으로 표시해줘.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뭘로 표시해주죠? 좌표로.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저희가 요걸 생각할 때 또 생각을 해주세요. 왜 경계점 좌표는 좌표로 연결한 선입니까? 봐봐요. 여기 무슨 줄, 여기 뭐예요? 몇 필지? 한 필지. 여기 뭐예요? 경계점 좌표죠. 경계점. 그럼 여기가 점이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게 되어 있죠. 여기 무슨 축? X축. 여기 Y축.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핵심은 뭐다? 좌표라는 거야. 좌표.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이 3번에서 그러면 뭐가 튀어나오느냐? 그럼 3번에서 밑에다 한번 써놔볼래? 끝에다가 바로 읽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자, 경계 표시 방법에 따른 분리로서 도의 지적과 무슨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좌표 지적을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근거가 또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도 택하고 있다? 도의 지적, 이거는 좌표 지적을. 그러니까 저희가 1번, 2번, 3번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글만 읽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는 이제 개념을 잡았으니까 우리가 기본서. 그럼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기본서가 뭐예요? 기본이 되는 책이야. 기본이 되는 책이야.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기본서를 어떻게 읽어나갈 건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본서는 3회독 이상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많이 읽으면 이해가 안 되면 4회독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서 시험장에 가려면 기본서는 적어도 몇 회독 이상? 3회독은 해야 돼. 기본이 되는 책인데 그래서 기본서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져오고 있고요. 자, 그럼 2번으로 다시 한번 가보죠. 이제 네모 2번으로 필지의 핵정의 원칙과 한 필지의 성립요건에다 형광펜 딱 꺼놓고 거기에다 옆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정리해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옆에다 이렇게 이제 조금 벌려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동일성이라고 써봐요. 자, 연속성이네. 여태 연속성은 무슨 연속성이다? 집안의 연속성.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언제는 아침에 보니까 축구 졌어요, 이겼어요. 아시안컵 이겼죠. 근데 자리에 못해요. 못하죠. 왜 못해요? 이게 없잖아요. 뭐라고 써놨어요? 조직력이 없잖아. 조직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으로 보면 참 잘합니다. 잘하는데 연결고리가 없어, 여기.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구슬이 깨어야 보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조직력이 떨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저를 감독으로 한번 시켜줄래요? 축구 감독으로. 그러면 제가 제가 월드컵 20년 만에 제가 월드컵을 자, 컵을 하나 따올 테니까. 그럼 자, 그러면 초등학교부터 딱 몇 명만 뽑아요. 자, 축구점 조금 기본이 되는 사람을 100명을 뽑아요. 100명을 뽑아요. 그러면 30년 동안, 20년 동안 얘네들을 계속 똑같이 해봐요. 때까지 계속 한다면 월드컵 그냥 1등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조직이야, 조직. 그러니까 체계가 연결이 돼야 돼. 그럼 봐봐요. 이제 구슬도 깨어야 보배야. 그러면 우리 형님들은 맨날 필지의 성립요건은 읽어봐요.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써먹을 줄을 몰라.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을 배웠으니까 써먹어봐야죠. 몇 필지예요? 2필지죠. 합쳐봐요. 합병이죠. 그러면 합병의 성립요건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옆에다 써놔요. 그러니까 연결고리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합병의 성립요건은 결론적으로 별표 3개를 유지시켜놔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필지의 성립요건은 뭐예요?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이지만 그거가 곁들여서 어디로 연결돼요? 합병의 성립요건. 그러면 합병의 성립요건은 지적과 등기에서 맞물려 있어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그래서 23회 때는 두 문제가 출제돼서 지적의 합병, 등기의 합병. 그러면 올해는 작년에는 어디에서 출제됐을까요? 요 등기 파트에서 28회 때, 29회 때 출제됐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합병의 성립요건도 결론적으로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이야. 자, 1번에 가서 이제 자기가 책을 읽는 거예요. 용도가 동일해야 된다. 용도 동일 줄 쳐놔봐, 이제. 자, 1번 제목에서 동일. 이때 용도는 뭘까요? 지목이죠. 그럼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제예요. 여기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그럼 지목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럼 한 필지를 활성할 수 없어요. 없죠. 그러면 지목이 같아야 뭐 할 수 있어요? 합병할 수 있다라는 거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지적대의 축척이 동일 줄 쳐놔봐요. 축척이 동일해야 된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형님 누님들은 잘해요. 생각을 안 하니까 맨날 틀리지. 축척이 동일해야 된다. 그러면 축척이 동일 옆에다가 바로 옆에다 방주 여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봐요. 2필지입니다. 여기가 지적도라고 한번 써고 임야도라고 써봐요. 자, 그러면 지금 축척이 동일 바로 옆에다 써놔야지, 그죠? 응용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지적도의 임야도는 한 필지로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측척이 다르니까. 지적도는 얼마예요?
일반 축적 아무 말이 없으면 1200분의 1이거든. 임야도는 적시한분의 1이거든. 그럼 생각한 사람은 벌써 뭐예요? 지적자 임야도는 한 필지로 할 수 있다. 어때? X 이렇게. 왜? 축적이 다르니까. 그렇죠. 축적이 다르니까. 그럼 봐봐요.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 전주에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이라고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적자 일반 축적 한번 봐봐요. 몇 분의 1? 500분의 1과 600분의 1 불러봐요. 1200분의 1 불러봐요. 2400분의 1 몇 분의 1? 1000분의 1 그러면 어디로요? 3000분의 1 6000분의 1 그러면 규칙을 마련하라고 그랬죠. 요거 1200분의 1 요거 뭐예요? 2400분의 1 요거는 뭐예요? 자 1000분의 1 요거는 뭐예요? 3000분의 1 요거는 6000분의 1 그러면 지적대의 법정 축적 몇 가지? 7가지. 그러면 임야도의 일반 축적은 얼마예요? 두 가지 축적을 사죠.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그러면 77페이지로 한번 또 가봐요. 자, 77페이지. 72페이지인가 1페이지인가요? 72페이지 12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77페이지인가요? 자, 77페이지 12번 문제가 있어요. 작년 기출문제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풀었죠? 또 풀어보세요. 그렇죠. 일주일 지나고 하니까 뭐예요? 또 나오니까 또 헷갈리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게 작년 기출문제라는 거예요. 작년 기출문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왔죠. 다음 축적을 하는 것 중에서 지적대의 법정 축적으로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이게 이해할 부분이에요. 외워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거는 정답은 몇 번입니까? 하나를 뺀 나머지 전부가 바로 지적대의 법정 축적이 되죠.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자기가 다시 돌아와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적대의 임야도 아무 말이 없으면 지적대 일반 축적은 몇 분의 1이죠? 1200분의 1. 임야도는 63분의 1. 그러면 지적대 임야도는 한 필지로 설정할 수 있다. 어때? X. 축척이 다르니까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축척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도 하나 우리가 잡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번부여적의 동일 줄쳐놔봐요. 동일. 자, 그 옆에다가 그러면 요거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지번부여적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이때 지번부여적에서 동의는 법정 동의예요? 행정 동의예요? 법정 동의죠. 그러면 거기 옆에 가로 열고 뭐가 동일해야 돼? 법정 동의가 동일해야죠. 법정 동의가 동일해야 필지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지난주에 바로 옆에 방주에다가 그럼 구로동입니다. 구로동. 가리봉동이 이게 법정동이죠. 그럼 구로봉과 가리봉동은 어때요? 한 필지로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법정 동의가 다르니까. 그죠? 법정 동의가 다르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지방부여지 옆에 방주에다 땅 옆에다 우리가 써 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 4번은 발표를 딱 하나 해놓으세요. 4번은 별표 하나.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기가 정리를 해 주셔야 돼. 4번은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이 동일에다 하나 줄쳐놓고 여기에다 형광펜을 딱 꺼놔요. 자,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볼래? 자, 그럼 봐봐요. 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게 갑입니다. 요거는 갑이에요. 요것도 갑이에요. 소유자가 같아 달라요. 같죠. 그럼 소유자가 동일하니까 한 필지를 할 수 있죠. 근데 갑이 자기 토지에다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요 토지에는 지상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전세권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죠. 전부. 그러면 지상권도 뭐예요? 전부죠. 지권이니까 이렇게 합병을 시켜봐줘요. 그럼 전세권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 지상권 일부. 그러면 한 필지로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영입물권은 일물일권주의로서 부동산 일부에도 가능하고 부동산 전부에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전세권, 지상권 공통점. 영입물권이네. 영입물권끼리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그쵸. 그러면 다시 한번 보니까 전세권은 두 자로 원칙은 뭐예요? 권리. 지상권도 권리거든. 그러면 지상권과 전세권은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럼 결론적으로 권리관계도 동일해야 된다. 어때? X. 권리관계는 동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래서 요 소유자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요.
권리관계 X라고 써놔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들어가는 거야. 정리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필지가 승립하기 위해서는 권리관계도 동일해야 된다. 어때?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또 중요한 사실 하나 끊어놓죠. 영입물건 길이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이 소리야. 근데 이제 요거는 기동량을 해놓으세요. 자, 먼저 봐봐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공략을 하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설명만 한번 들어봐요. 무슨 건이? 지역건. 요거 읽어봐요. 역 하면 이제 처음 강의 듣는 사람 역 그래도 돼요. 여기 이제 뭐예요? 서비스래. 서비스라는 것은 우리말로 건치면 이게 편익이야. 극단적으로는 뭐예요? 길이야. 길이 없으니까 길을 좀 다오. 그런 게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역권은 길이 없으면 뭐가 되죠? 길이 없으면 이게 맹지야. 그러면 길 하나 내주세요. 그러면 이게 바로 무슨 건? 지역권이야. 자, 지역권에 대해서는 그러면 봐봐요. 자, 길이 필요한 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요역지가 돼. 길이 올라탔다. 뭐예요? 성역지가 돼. 그러면 요요하는 것은 뭐예요? 요. 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봐봐, 읽어봐요. 받는 토지거든. 그러면 성역지는 줄성자거든. 그래서 주는 토지야. 그러면 읽어봐요. 편익을 받는 토지. 읽어봐요. 요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 성역지가 돼. 그러면 요거는 전부가 받아요? 일부가 받아요? 전부가 받죠. 당연히 성역,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죠. 그러면 성역지는 주는 사람은 전부도 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일부도 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자, 요역지는 그러면 반드시 전부해야 되고 성역지는 전부도 줄 수 있고 일부도 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요역지는 지거에 남을 거예요. 지거야, 지거. 성역지는 남의 것, 그렇죠, 남의 것. 그럼 지역권이란 읽어봐요. 타인 토지를 읽어봐요.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 이게 무슨 건이다? 지역권이라. 자, 그러면 이걸 활용해 먹어봐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생각한 사람은 이걸 활용해 먹을 수 있다고. 그러면 봐봐요. 소유자는 일단 동일하던 전제 조건이에요. 몇 필지예요? 2필지. 그러면 여기 전세권이 설정돼 있고 요 역시 지역권이 설정돼 있어. 스타트. 자, 전부야, 일부야? 전부죠. 스타트는 전부로 출발했죠. 그럼 2필지를 합쳐봐요. 그럼 전세권 일부의 전부의 일부, 요역지는 일부. 그러면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해야 되거든. 그러면 요역지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성역지는 합병할 수 있다라는 거. 왜? 성역지는 봐봐요.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 그러니까 활용을 못 해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이런 걸 활용해 먹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개념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과 요역지 지역권은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전세권과 성역지 지역권은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합병은 뭐예요? 성역지는 뭐 읽어봐요.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 요거는 반드시 전부잖아. 그러니까 전부 요역지는 합병이 안 돼. 성역지는 합병 가능이야. 합병 가능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거꾸로. 지역권이잖아. 지역. 요거 읽어봐요. 지역. 그래서 읽어봐요. 지역권이 탄생. 그러면 지역권의 범위는 요역지와 뭐가 있다? 성역지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기동량 해놓고 앞으로 계속 기하고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권리관계가 동일해야 돼? 소유자 동일. 조심해야 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필지의 승립 요건이 아닌 것. 1번 지목이 동일해야 된다. 3번 2번 축척이 동일해야 된다. 3번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밑에 4번 권리관계가 동일해야 된다. 5번 지번 부여적이 동일해야 된다. 정답은 권리관계가 동일해야 된다. 틀리죠? 권리관계는 동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요역지를 소유자를 그래서 행강편을 꺼놓고 요 자리를 요렇게 건쳐놓는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권리관계 동일 이러면 어떻다? X가 되는 거야. 자, 5번에 등기 여부가 동일할 거. 그럼 등기 여부가 동일하다는 것은 그 옆에다 보면 거기 방주가 있잖아. 5번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요거는 기등기. 세 개를 자기가 착상해봐요. 미등기. 자, 그러면 여기는 기등기, 미등기. 이 세 개를 자기가 착상을 해두면 봐봐요. 여기는 기등기가 뭐예요? 이미 등기된 거. 그럼 기등기는 필지를 성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등기 여부가 동일하죠. 미등기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뭐하니까?
동일하니까. 그러면 기등기와 미등기는 필지로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요 관계에서 한번 보죠. 필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되어 있어야 된다. 어때? X. 등기 여부만 일치하면 되지. 반드시 등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 여부가 뭐 하면 되죠? 동일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여부에 동일할 것 이렇게 되는 거야. 자, 6번은 같이 읽어보죠. 지반이에요, 지번이에요. 지반이 연속될 것.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요걸 이제 책을 한번 읽으면서 자기가 이제 크게 한번 다상량을 한번 해야도 되고. 그러면 공통점을 걸어오니까 읽어봐요. 일단은 원칙의 공통점 읽어봐요. 동일성과 지반의 연속성. 그러면 요거는 어디로 연결돼요? 합병의 성립 요건으로 연결해요.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은 동일성과 지반의 무슨 성이다? 연속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이제 이쪽으로 왔어요, 이제. 자,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자, 지적의 3요소 이제 생각을 해. 지적의 3요소를 알고 있니? 몰라. 이러면 큰일이에요. 그러면 너 토지의 등록 단위에 대해서 알고 있니? 그러면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야 돼. 필지죠. 필지는 종된 토지, 주된 토지. 주된 토지. 그럼 종된 토지가 뭐냐? 양입지.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가봐요. 그 밑에 뭐가 나와 있죠? 양입지. 그러면 양입지는 그 옆에다가 바로 옆에다 한번 적어봐요. 양입지는 그러면 양입지는 종된 토지야. 종된 토지야. 종된 토지. 종된 토지. 그러면 그 옆에다 또 하나 쓸 거는 자, 그러면 양입지는 종된 토지고 주제목 추정의 원칙을 반영한 것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양입지는 곧 뭐예요? 양입지는 곧 종된 토지를 이야기해. 양입지 니꼴 종된 토지야. 그렇다고 양입지 니꼴 주제목 추정의 원칙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맨 밑에다 한번 써봐요. 자, 맨 밑에다가. 그러면 똑같은 여기 보면 꼭 우리가 참고용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죠. 자,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플러스 알파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법률행위가 곧 의사표시는 아니에요. 근데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수학적으로 풀어야 하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의사표시가 필요해.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의사표시. 그럼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뭐야? 법률 요건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읽어봐요. 혼인신고 다시 읽어봐요. 그러니까 그게 봐요. 그러니까 그게 공부가 안 되는 거야. 혼인 의사표시, 신고, 알파, 그렇죠. 알파라는 거야. 그래서 의사표시, 알파라는 거야. 알파, 그렇죠. 알파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행위가 곧 의사표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또 대표적으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여물계약 읽어봐요. 기도계약이라고 읽는다. 자, 이게 바로 의사표시할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야. 물건을 정하는 것은 물건의 인도거든. 이게 바로 법률사실이야. 그러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플러스 법률사실 알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물계약은 읽어봐요. 의사표시 플러스 법률사실이야. 그러면 여기는 의사표시 알파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행위란 뭐예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야. 알파. 다시 읽어봐요. 의사표시 플러스 뭐야? 알파. 이거 한번 읽어봐요. 의사표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야. 알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곧 의사표시다.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양입지 니꼴 종된 토지 맞아요. 그러면 양입지는 곧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다. 이러면 틀려요. 이걸 강조를 해줘야 돼. 뭐요? 반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나중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렵게 빠져나갈 수가 있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보죠. 자, 법률행위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사표시 플러스
그래서 알파라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행위 곧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양입지는 종된 토지입니다. 바로 이거랑 네 꼴이야. 근데 요거 양입지하고 요거는 네 꼴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양입지는 뭐예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써먹어야죠. 주가 있으면 종이 있어. 종된 토지는 주된 토지로 쏙 들어가. 이걸 말하고 지목에서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책을 한번 읽어봐야죠. 자, 자기가 생각하면서 읽으라고요. 양입지는 한 필지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으나 일부분의 용도가 다른 일정한 경우 용도별로 별개의 필지로 하지 않고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되어 한 필지로 획정되는 거기에다 밑줄을 딱 끊어야죠. 무슨 토지? 정된 토지. 그러니까 책에 이제 좀 밑줄이 딱 꺼져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2번에 요건이라는 게 나와. 요건. 자, 요건에서 가로 1번, 가로 2번 옆에 있죠. 그러면 지난달 수강생들은 여기 그 옆에다 써놨다고. 자, 봐봐요. 자, 뭔가 생각을 하면 외울 것도 없어요. 생각을 하면 암기할 게 많고. 자, 그러면 거기 요건과 관련돼서 가로 1번, 가로 2번 바로 요건. 요 옆에다가 요 옆에 여백이 있으니까 조그맣게 저는 크게 써줄 테니까 그 칸에 맞게 요렇게 가로 1번, 2번 옆에다 요렇게 써놔봐요. 뭐라고 써놨죠? 고속도로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자, 그러면 생각하면 저희가 하나도 외울 게 없어요. 그러면 봐봐요.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그러느냐.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의 휴게실. 요 휴게실은 도로에 편입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주된 토지고 이게 바로 종된 토지라는 거야. 요거 그러면 요때 휴게실을 도로로 편입되니까 요때 휴게실을 뭐라고 그래? 양입지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갖다 두면 적자는 필지고 자식이 없으면 양자를 들이듯이 요게 바로 양입지 의미가 돼 있어요. 자, 이해를 한번 해봐요. 고속도로 휴게실은 무슨 시설? 편의시설. 그러면 1번에 가서 쏙 들어가서 키워드 편이라는 걸 현관편 딱 하나이죠. 편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보일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여기 봐봐요. 고속도로 휴게실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그러니까 접속이에요. 그래서 2번에 접속이라는 단어가 보인다고. 접속. 그러면 고속도로 안에 이렇게 휴게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둘러싸여 있네. 그러면 거기 옆에 둘러싸인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둘러싸인. 그럼 자기가 그러면 이제 포인트를 잡았으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이제 연결을 생각하면 금방 뭐야? 이해가 되면 봐봐요. 고속도로 휴게소는 무슨 시설이다? 편이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붙어서 그래서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경우.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다시 이제 와가지고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제가 52세예요. 그러면 72세를 양자로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저보다 적든지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양자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배가 커요? 배꼽이 커요? 배가 크죠. 상대적으로 배꼽이 큰 것들은 양입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엄마가 제일 못된 엄마는 이거예요. 딸이 좀 못했어요. 딸이 좀 못하고 왔어요. 근데 딸이 좀 잘못을 했어요. 너 엄마하고 딸하고 네가 엄마 해라. 나 딸 할 테니까. 이렇게 야단치면 안 돼요. 현명하게 야단을 쳐야지. 이거는 엄마하고 딸하고 바뀔 수 없어. 이게 주격이 전도된다는 거야. 그러면 주격이 전도된 것은 양입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 가서 양입죄의 제한 요건. 양입죄의 제한 요건에서 뭐예요? 제한 요건. 첫 번째, 주격이 전도된 거. 읽어볼까요?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이거는 주격이 전도된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는 양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 1번 옆에다가 요거는 자주 출제돼요.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0% 초과 줄쳐놓으세요. 주된 토지의 10%를 초과.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 초과, 요 초과도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요 초과도 좀 살려줘야 돼.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상당히 큰 거. 자, 세 번째는 얼마예요? 330 제곱미터를 초과. 저 줄 쳐놓고 초과를 동그라미 쳐놔요. 그러면 330 제곱미터가 뭐예요? 100평이야. 100평. 그렇죠. 100평. 자, 그러면 요 셋 중에 하나만 걸리더라도 양입에 뭐 된다? 제한된다라는 거야. 제한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형님들은 잘 외워요. 양입제의 제한 요건은 첫 번째, 정된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10% 초과, 330제곱미터 초과. 잘 외웠어요. 써먹지를 못해.
그러면 저기 뭐요? 자, 좌측 페이지 하단으로 가봐요. 뭔가 예를 들어놨어요. 예를 들어놨죠. 자, 거기 한번 자 설명을 한번 듣고 그걸 다시 한번 보면 살아 움직이는지 봅시다. 자, 이제 봐봐요. 자, 이게 가소원입니다. 가소원. 한 필지가 이제 가소원이야. 가소원이 이제 제곱미터는 생략됩니다. 1000제곱미터라고 생각해봐요. 이게 무슨 토지죠? 주된 토지야. 그러면 가소원은 이제 큰 1000제곱미터니까 거기에다 가소원을 관리해서 건축물을 하나 졌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 건축물은 60제곱미터네. 자, 이제 봐봐요. 이게 주된 토지, 종된 토지. 주된 토지, 종된 토지가 뭐예요? 지목이 되네. 그럼 이때는 가소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냥 대로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된 토지 지목이 된 경우 양입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주된 토지 안에 둘러싸여 있지만 이때는 양입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또 이번에 봐봐요. 자, 답이에요. 답이 뭐예요? 밭이 아니라 논답이야. 밭은 뭐예요? 밭전자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 논이 자 1000제곱미터야. 답이. 근데 답 안에 이제 둘러싸여 있어요. 유지가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요 면적이 얼마냐? 100일이야. 그러면 이제 요게 주된 토지가 답이죠. 종된 토지가 돼야 유지야. 유지. 통각. 자, 답이 얼마예요? 1000제곱미터. 근데 유지가 얼마예요? 100일. 얼마를 초과했어요? 10% 초과. 그러면 답으로 편입될 수 없다라는 거야. 너는 독립해서 살아. 너는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100이라면 어떨까요? 그때는 양자로 들릴 수 있죠. 아까 몇 퍼센트? 10% 초과한 경. 만약 10% 이상이면 양입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봐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니까요. 이상 초과 미만이야. 그러면 우리 수학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10 이상이면 10 포함이죠. 10 초과면 뭐예요? 10 포함되지 않죠. 10 이하면 10 포함되죠. 10 미만이면 10 포함되지 않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초과할 때만 뭐 할 수 없어요? 양입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틀릴까요? 10% 이상 경우도 양입할 수 없다. 어때? X. 초과하는 경우만 양입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 초과를 이상으로 혼처럼 꼼짝없이 또 당한다고. 그래서 초과도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또 하나 더 해보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듣고, 자, 답이 4000이에요. 답이 4000이에요. 주된 토지가 뭐예요? 답이야. 근데 종된 토지가 유지야. 근데 유지 면적을 조사해 봤더니 331이네. 그러면 이제 봐봐요. 하나씩 단계별로 고쳐보죠. 주된 토지가 답. 종된 토지가 뭐예요? 유지. 통과. 그럼 답이 얼마야? 4000. 10%를 초과해서 안 했어. 안 했어. 통과. 답이 얼마야? 4000 유지가 330을 초과했잖아. 그러면 요 셋 중에 하나만 걸리더라도 양입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답으로 편입될 수 없어요. 너는 유지로 살아라 이 소리야. 유지로 살아라. 자, 그러면 거기 자 그러면 18페이지 가니까 한번 보죠. 자, 거기 방주를 봐봐요. 팁 양입의 제한. 일반의 종된 용도의 토지에 지목이 된 경우는 양입할 수 없다. 가수원 3000 대 종된 토지가 되죠. 그때는 양입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18페이지 방주를 보고 있어요. 자, 이번에 종된 토지 면적이 주된 토지의 10% 초과. 근데 지금 주된 토지가 뭐예요? 답이죠. 유지가 얼마를 초과했어요? 10% 초과했죠. 얼마가 나왔는데? 210 거죠. 자, 3번의 종된 용도의 토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양입할 수 없다. 그러면 답이 얼마예요? 4000. 유지가 얼마예요? 350.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양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8페이지 바로 좌측 방주 대각 예를 들어놨잖아. 자, 그래서 18페이지가 어딘지도 몰라요. 자, 18페이지 좌측에 거기 딱 예를 들어놨죠. 예를 딱 들어놨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뭘 우리가 봤어요? 필지와 양입지의 관계. 한번 봐봐요. 이제 봐봐요. 싹 지웠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험을 보려면 이렇게 떠올라야 돼. 봐봐요. 자, 이제 책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했으니까 서로 이제 반문을 해봐야 돼. 너 필지에 대해서 알아. 필지는 토지 등록도 아니며 주된 토지고 인위적 개념이고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너 필지하고 대비되는 개념은 아니. 상대적 개념을 핵지야. 핵지는 돈, 이용과 활동의 관점이며 경제적 개념이다. 법적으로 1필지만 경제적으로 여러 핵지, 경제적으로 1핵지만 법적으로 여러 필지를 구성할 수 있어. 그러면 너 필지의 성립 요건은 아니. 그래, 알아.
바로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이야. 그러면 필지의 승립 요건은 뭘로 연결돼? 합병의 승립 요건. 자, 주된 토지가 있으면 뭐가 있다? 정된 토지. 그게 바로 뭐예요? 양입지다. 양입지의 승립 요건은 고속도로 휴게소, 특치만 편의, 특치만 접속, 특치만 둘러싸인 게. 양입지의 승립 요건은 우리가 이제 착상을 해놔야 되고, 양입지의 제한 요건은 정된 토지의 지목이 된 경우 10% 초과, 10% 33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만 뭐 할 수 없다. 양입할 수 없다. 그럼 이게 오늘 첫 시간에 배운 게 이게 포인트라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활용을 해서 써먹어 줘야 된다는 거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우리 이제 잠시 쉬었다가 19페이지 제3절 등록상 토지의 표시 여기서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예를 지금 휴게소를 줄였잖아요. 네.